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장두식 작가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역사가 짧은 가운데 행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키워드는 청바지를 만든 사람,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또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행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1846년 에서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결과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싼값에 한량 받은 주 중에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가 되겠죠. 캘리포니아의 위치는요, 제가 여기 지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쪽에 뉴욕이 있는 쪽이 동부 쪽이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쪽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서쪽에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를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1848년 1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근처의 강에서 한 노동자가 사금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비밀로 붙였는데, 그러나 결국 많은 금이 발견됐다는 그 기사가 그해 8월 뉴욕 헤럴드 그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밝은 유대인들 수천 명이 서부로 향했습니다. 당시 육로 대륙 행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5일 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금을 발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 전역에서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순식간에 10만 명을 그 당시에 돌파를 했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촌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안에 있던 샌프란시스코도 인구가 2만의 도시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1852년에는 캘리포니아 그 전체의 인구가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금강은 주변 주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어 대륙 철도 사업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대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드러시가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서부 개발과 함께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디언들,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역마차 제도가 생겼습니다. 역마차 그러면은 그 동그랗게 포장되어 있는 역마차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 역마차에 타게 되면은 등급이 세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가 아주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뭐 비가 오거나 진흙창에 빠지거나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1등급 승객은 그 역마차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요. 2등급 승객은 그냥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되는데, 3등급 등급의 손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뒤에서 마차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등급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중인 1862년에는 홈스테드법이 도입이 되어서 5년간 소부 개척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160에이커를 무상으로 주어서 개척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개척하면 준다 그러니까는 동부 중부에서 서부로 그 당시 많이들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영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그 금액이 한 72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헐값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1869년에는 대륙횡단 철도가 개설이 되어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철도를 따라서 전주대가 세워지고 전보가 발달하자 금융산업 등 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골든 러시의 영향이었죠. 이후 캘리포니아는 가장 미국의 본토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됩니다. 골드 러시 때문에 돈을 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죠. 리바이스 그러면은 뭘로 유명합니까? 청바지로 유명하죠. 그 리바이스 청바지에 그 창업을 한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은 1829년 독일의 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리바이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행생에 나섰고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할 때 맨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니? 너는 진정 내 할 일을 다 하였는가라는 질문이란다. 이 말이 평생 리바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살 길이 막막해진 가족은 유대인도 평등한 대접을 받는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가족이 먼저 뉴욕으로 이민 가서 자리를 잡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리바이가 18살 되던 해인 1847년 일가는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우선 사는 게 급해 리바이는 공부를 포기하고 작은 아버지의 옷가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된 일에 비해 벌이가 신통치 않았지만 켄터키에서 청과 의류 행성도 해보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켄터키는 지도를 보면은 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동부 쪽에 좀 가깝죠. 켄터키주가 저기 플로리다에서 조지아를 거쳐서 테네시 켄터키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러시 시대라 리바이도 서부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도 도착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금강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선점해 결국 그는 다시 청과 의류 행상을 해야만 했죠. 행상이 제법 자리를 잡을 무렵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마차 지붕으로 쓸 그 천을 사간 강부가 천에서 물이 샌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그 천의 범포는 도체 사용하는 튼튼하고 질긴 천이었는데 리바이는 당장 환불해 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부에 해진 바지를 보고 환불 대신에 그 천으로 튼튼한 강선에서 쓸 수 있는 작업용 바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그 범포로 만든 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포장마차, 역마차 같은 데 쓰고 있는 그 튼튼한 천으로 만든 바지는 강부들한테 아주 그 인기가 많아서 잘 팔렸습니다. 리바이의 가게는 이제 성장해서 도매와 소매 모두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재봉선이 자주 터졌고 주머니에 놓은 연장과 강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봉선이 자주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질긴 바지가 필요했고 그 무렵에 양복점을 하던 유대인 재단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바이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 제이콥은 천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구리로 만든 리벳을 바지 주머니에 박는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또 그리고
주머니 속에도 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인 해중시계, 동그란 해중시계를 놓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죠. 그는 이제 일반 바지의 한 3배 값으로 바지를 팔고 있었지만은 또 특허를 낼 돈이 없었고, 리바이에게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바지에 그 독사들이 싫어하는 안디고라는 자연 염료로 청색물을 들였습니다. 강부들이 사막을 다닐 때에 그 독사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리바이는 인디고 청색이 독사를 물리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색깔이 활력을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리바이는 제이컵을 책임자로 고용을 하고 공동 명의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신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번 거부되었지만 그래도 리바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73년 5월 22일 리벳을 박아놓은 남청색 바지의 특허가 승인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의류 브랜드인 리바이스 청바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리바이스 청바지가 이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조금 무겁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리바이는 옷감을 가벼우면서도 아주 질긴 데님으로 바꾸었고요. 데님은 프랑스의 남부 도시 님의 특산물로 고급 면직물입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데님 청바지를 이탈리아 제노바 선원들이 많이 입어서 제노바를 지칭하는 프랑스어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1890년 청바지의 특허 시효가 만료가 되자 다른 제조사들도 앞다투어 진 바지를 만들었고, 첫사랑을 잊지 못해 독신으로 평생을 마친 리바이는 샌프란시스코 유대 사회의 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클리 대학의 장학기금을 한 28개 조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펼쳤고, 자기의 남는 재산을 전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고 190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청바지가 미국을 넘어 세계 상품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고요. 유럽 전선에 참전한 미군들이 진 바지를 즐겨 입었고, 그 이후에 1934년에는 여성용 청바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는 여자들이 바지를 입으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미국 여성들이 유럽 여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그 청바지는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그 제임스 딘, 또 말론 브란도,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monroe 등 당대 스타들이 즐겨 입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그 제임스 딘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청바지를 입고 형언할 수 없는 깊고 슬픈 눈빛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청바지는 일약, 자유와 반항의 상징이 되었고, 청바지는 세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